저번 영상에서 포켓몬빵의 인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그중 띠부띠부실 수집이 포켓몬빵의 인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했는데, 오늘은 그 포켓몬실을 모으는 행위, 즉 수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왜 무언가를 수집하는 걸까요? 인간이 무언가를 모으는 행위에 대해 그 시초를 알아보려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호랑이가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모아오며 살아왔습니다. 도구로 쓰기 위한 단단한 돌이나 동물들의 뼈와 가죽,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한 불쏘시개나 장작,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열매나 고기 등 모은다는 행위는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식량이나 도구 등을 잘 수집하여 힘겨운 조건에서도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어 현 시대에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재해 같은 큰일이 생길 경우 쌀, 물, 라면, 부탄가스, 통조림 등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하곤 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첫 번째 형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집이 있습니다. 우표나 동전 같은 보편적인 물건들부터 골동품,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들까지 많은 종류의 것들이 수집이 되고 있어요. 본인의 취미가 됐던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던 생존 그 이상을 위한 일종의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었죠. 이런 수집품들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건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수집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웃돈을 주고 비싸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핫한 세대인 MZ세대와 수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들에게 있어 무언가를 모은다는 것은 본인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기도 하며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모으는 것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수집은 일종의 자발적 수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수집이라는 말이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됐던, 본인 만족을 위해서가 됐던,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의존적인 수집을 뜻해요. 일종의 건강한 취미생활이죠. 그러나 역시 정도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론 수집에 대한 애정이 과도하게 넘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비자발적 수집이라고 말해요. 일종의 강박적 성향을 띠는 수집을 뜻하죠. 좋은 예시로는 과열화된 덕질이 있겠네요. 시작은 자발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애정하는 마음이 과해져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순간 더 이상 자발적으로 수집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닌 수집에 인생이 휘둘리기 시작하죠. 덕질용 물품은 모두 다 수집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초조해요. 잠이 오지 않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자기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일하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써요. 내가 아직 얻지 못한 물건이나 희귀한 물건을 뽑기 위해 같은 상품을 사고 또 사죠. 당장 포켓몬 띠부띠부실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해요. 총 159종의 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모든 포켓몬 실을 다 뽑으려면 포켓몬빵을 1000개는 사야 할 거예요. 빵값으로 개당 1500원씩만 쳐도 벌써 150만원이네요. 아이돌 굿즈는 더 심해요. 앨범 하나 사면 그 안에 구성품으로 브로셔, 포스터, 포토카드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들 다 랜덤이에요. 어느 멤버 거가 올지 몰라요. 앨범 하나당 가격이 만원, 2만원 정도 한다는데 얼마나 들지 계산하기 무섭네요. 이보다 더 심리적으로 힘든 단계도 있어요. 일명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죠. 이제는 단순히 수집이라는 행동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 수집해놓은 물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좋아서 모으던 굿즈뿐만 아니라 본인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 됐든 모아요. 그렇게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물건을 누군가가 버리거나 잃게 될까봐 항상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일상생활을 망가졌다고 봐야 하죠. 굿즈 사느라 밥을 컵라면으로 때운다 정도는 애교 수준이에요. 저장 강박증은 증상이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물건이 버려도 되는 물건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네요.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은 물건들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할 정도로 큰 애착을 보이곤 해요. 그들이 말하길 모아놓은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말하죠. 즉 수집한 물건들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것인데, 그들은 수집한 물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감정을 이입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 강박증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건을 버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물건 하나하나가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버리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수집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생활 공간에 제약이 생겨 식사나 수면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당연히 청소도 못하다 보니 위생 상태가 나빠져 건강에도 안 좋으며, 나아가 물건에 깔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물건들이 길을 막아 탈출을 못하는 경우 같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물론 저장 강박증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저장 강박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영수증이라거나 필기도구라거나 물건을 버리자니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괜히 나중에 다시 사자니 아깝고
언젠가는 쓰겠지 같은 마음이 생겨 하나둘 모으게 되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요즘 시대에는 저장 강박증도 진화를 해서 디지털 저장 강박증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어버려 생긴 일이죠. 옛날에는 하루하루 식량을 모으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루하루 정보를 모으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쓸만한 정보를 보게 되면 일단 다 수집해요. 맛집 리스트라거나 자기개발 정보, 주식과 같은 투자 정보 등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모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다 보지도 않아요. 본다 해도 나중에 또 필요할까봐 지우지도 않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을 사진들이 외장하느라 클라우드에 쌓이고, 인터넷 즐겨찾기나 북마크를 보면 이건 쓸만한 정보다라거나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지 하는 사이트들이 천지예요. 유튜브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채널 구독해놓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채널도 많죠. 본인이 구독해놓은 유튜브 채널들 중에 과연 몇 채널이나 자주 들어가시나요? 물론 삼천포 심리학 채널은 자주 와주실 거죠?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제일인가 봅니다.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삼천포 심리학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리학 관련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세요.